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투자론 어려운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자, 한번 보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한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자,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율들을 다 계산하라고, 일일이 하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다 암기하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투자론에 대한 우리가 지문에 대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머릿속에 개념을 정리했다라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낼 수 있어요. 무조건 다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어려운 유형의 하나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풀 건지 말 건지를 우리가 좀 기준을 잡아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잡는 건 뭐냐면 역수관계가 등장하느냐예요. 우리가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의 문제인데, 어림셈법은 수익률법과 승수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어림셈법이라 하죠. 근데 수익률과 승수는 역수관계가 있어요. 즉 조소득 수익률, 조소득 승수, 순소득 수익률, 순소득 승수, 세전 수익률, 세전 승수, 세후 수익률, 세후 승수, 이렇게 끼리끼리 다 역수관계가 돼요. 그럼 역수관계가 있는지를 봐서 역수관계가 있으면 이 문제는 출제자가 풀어도 충분하겠다라고 제시한 문제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자, 그럼 문제를 보니까 지문들이 쭉 조건이 갖춰져 있고 보기를 먼저 보는 거죠. 자본환원율이라고 나온 건 뭐냐면, 자, 이건 순소득 수익률을 얘기해요. 자, 순소득 수익률이고, 자, 대부 비율 LTV는 총 투자액분의 대부액, 즉 대부액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중에 대부액의 비율, 총 투자액 중에 빌린 돈이 얼마냐를 얘기하는 거고, 자본회수 기간은 순소득 승수를 얘기해요. 순소득 승수를 얘기하고, 순소득 승수를 얘기하고, 자, 그다음에 지분환원율은 세전 수익률을 얘기해요. 세전 수익률. 자,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시기.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소득. 즉 부채 서비스액을 순소득으로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비율을 부채 감당률이라 하죠. 자, 순소득 수익률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정확한 표현은 종합자본환원율이라 그래요. 종합자본환원율. 자, 종합자본환원율, 줄여서 종합환원율이라고도 하고 자본환원율이라고도 해요. 자, 세전 수익률을 얘를 지분배당률이라고 하거나 그다음에 지분환원율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세전 수익률. 자, 지분환원율이라고 제시된 거죠. 자, 봤더니 순소득 승수를 다른 말로 자본회수 기간이라는데, 순소득 수익률, 순소득 승수니까 얘가 역수관계네요. 자, 역수관계는 우리가 쉽게 역수는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즉 5의 역수는 5분의 1이에요. 자, 이게 역수관계, 곱해서 1 되는 거. 10의 역수는 10분의 1이고 0.5의 역수는 0.5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역수관계가 맞는지 한번 보면, 얘가 10년이니까 얘의 역수는 10분의 1이니까 0.1이죠. 0.1은 10%니까 역수관계가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답이 두 개일 수 없으니까 얘가 맞으면 얘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과 3번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얘가 맞으면 얘도 맞는 거니까. 얘가 틀리면 얘도 틀려야 되니까 답이 두 개일 수 없어요. 그래서 1번과 3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고, 나머지 지문들을 해석해보면, 자, 이렇게 각각 구하라는 문제도 5번부터 풀어내는 게 좀 유리하긴 한데, 우리는 이제 문제 푸는 과정이니까 위에서부터 차근히 풀어보죠. 자, 대부 비율은 대부액의 비율이니까 총 투자액 중에 빌린 돈이 얼마냐? 총 투자액 중에 빌린 돈 대부액이 얼마냐를 계산하는 것이 대부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총 투자액을 봤더니, 자, 현금 5억 원을 투자하여 순소득이 8천만 원이고, 자, 세전연금 흐름이 4천만 원이고 8억 원에 구입하였다. 자, 그러면 총 얼마 투자한 거냐면 8억 원을 투자했는데 내 돈을 5억 드린 거예요. 그러면 3억은 빌렸다는 얘기겠네요. 그럼 총 투자액은 8억이니까 간단한 숫자로 800억은 세 자리니까 800이고, 빌린 돈이 5억을 내 돈 투자했으니까 빌린 돈은 3억이겠죠. 그러면 3억, 300. 그럼 얘를 계산하면 0.375 이렇게 나오니까 첫 번째 37.5는 맞는 거죠. 얘는 역수관계가 맞으니까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을 먼저 해보죠.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소득 이렇게 쓰는 건데, 자, 부채 서비스액을 봤더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한데, 자, 보니까 순이 8천이고 세전이 4천이래요. 그럼 순과 세전이 들어가 있는
영업현금 흐름의 식이 있죠.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자, 그러면 순부채 전이에요. 순에다가 순소득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나오는 이 식이 가장 중요한 식이에요. 자, 근데 순소득이 8천만 원이니까 80이고 세전이 4천만 원이니까 40이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를 의미하냐면 40을 빼줘야 되겠죠. 4천만 원이란 얘기죠.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은 40이고 순소득은 80이니까 얘는 2, 얘도 맞네요. 얘가 틀리네요. 1.5가 아니라 2라고 나와야죠. 5번이 틀렸고, 자, 지분 환원율도 한번 계산해보죠. 자, 얘는 세전 수익률이니까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수익이에요. 근데 조소득과 순소득은 조수는 총투자액을 쓰고 전후는 지분 투자액을 쓴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투자액을 정리할 때는 조소득이나 순소득을 우리가 수익률과 승수를 계산할 때는 총투자액을 쓰고 세전이나 세후의 수익률과 승수를 쓸 때는 지분 투자액을 쓰죠. 그럼 얘는 세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을 쓰면 되는데, 자, 지분 투자액은 5억을 내 돈 투자했으니까 500분의 세전이 얼마라고 했냐면 4천만 원이네요. 40. 이걸 계산하면 0.08이니까 8%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틀린 건 부채 감당률이 틀리네요. 자, 부채 감당률을 해석하는데, 자, 식을 알아야죠. 우리 학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이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소득. 자, 이 식을 알아야 되고, 자, 부채 서비스액이 제시가 안 됐지만 순소득과 세전이 제시됐으니까 우리가 순소득과 세전이 들어있는 식을 보니까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되겠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을 확인해서 40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40분의 순소득 80에서 2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1.5 나왔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27번의 답은 5번. 자, 이 문제를 푸냐 마냐 이걸 계산할 때는 역수관계가 나왔느냐 나와 있지 않느냐를 해석해서 역수관계가 나왔으면 이건 충분히 출제자가 풀어도 괜찮다라는 문제로 제시한 거예요. 자, 나머지는 난이도 조절용으로 어렵게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무조건 풀겠다고 달라들면 안 되고, 자, 역수관계가 나와 있지 않으면 일단 패스하고 문제가 다 풀고 아무리 자신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서 풀어야 돼요. 자, 28번 보죠. 자, 가격이 5억 원이고 순소득이 1억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가능 금액,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해라. 자, 이 문제는 꼭 우리가 암기해서도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준비해야 돼요. 자, LTV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LTV 곱하기 가격 기준이었으니까, 자, 두 번째, 주택일 경우에는 DTI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DTI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계산할 때는 DTI 곱하기 소득, 연소득 나누기 저당상수였어요. 저당상수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이랬죠. 자, 주택일 때는 LTV와 DTI를 이용해서 쓰지만 상가일 때는 LTV와 세 번째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을 이용했을 때 대출액을 구하는 건 요만큼이 내려와요.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가 내려와서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에다가 여기에다가, 자,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니까 부채 감당률을 또 나눠주면 돼요. 자, 식이 어렵지 않으니까 외워서라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LTV를 이용했을 때 대출액은 LTV 곱하기 가격, DTI를 이용할 때는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자, 부채 감당률 이용할 때는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가 내려와서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 주택일 때는 LTV와 DTI를 쓰지만 상가일 때는 LTV와 부채 감당률을 이용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상가니까, 자, LTV와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겠죠. 그럼 LTV가, 자, 55% 이하이래요. 자, LTV는 55% 이하인데 가격이 5억 원이니까 5억 곱하기 55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럼 5억은 500, 55는 0.55니까, 자, 이걸 계산하면 500 곱하기 0.55 하면 275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LTV로 빌릴 수 있는 돈은 275원이죠. 공 6개 떼어버리고.
자,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2인데 부채 감당률을 이용할 때는 소득이죠. 순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이에요. 1억이니까 100 공제스키 떼고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가 0.2 나누기 부채 감당률이 2니까 자 그러면 100에다가 0.2와 2를 나누면 자 250이 나오네요. 250. 자 그러면 부채 감당률을 이용했을 때는 250원까지 즉 LTV 이용할 때는 275원까지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죠. 자 그러면 대출 금액은 2억 5천 공 6개 있는데 자 근데 문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추가가 나오면 이미 기존에 돈 빌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존에 돈 빌린 걸 빼고 더 빌릴 수 있는 거니까 자 기존에 얼마를 빌렸냐면 5천만 원을 빌리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건 2억 5천만 원이니까 더 빌릴 수 있는 건 2억 이렇게 되겠죠. 답은 2억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암기해야 돼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주택이 나오든지 상가가 나오든지 간에 쉽게 암기해서 풀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LTV를 이용할 때는 LTV 곱하기 부동산 가격 대출금이죠. DTI를 이용할 때는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자 이건 주택일 때는 LTV DTI를 쓰고 상가일 때는 LTV와 부채 감당률을 쓰는데 부채 감당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출금을 정할 때는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 이식 외워가지고 쉽게 간단히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계산 문제 중에 가장 빠르게 손쉽게 풀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 꼭 준비해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해보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